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 앞에 마트에 나와봤는데요. 이 주차장이에요. 이틀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해가 뜨다 말다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 난리도 아니네요. 오늘은 제가 계약직으로 한 2년 정도 다닌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국방의 의무를 끝내고 대학교 복학을 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을 뭘 하며 보내야 되나 싶다가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격증 같은 거, 제빵사가 됐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됐든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4개월짜리. 자동차 제조사의 교육원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어가지고 면접 비스무리하게 가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게 됐죠. 기업이어서 그런지 그런 교육 과정인데도 발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팀별로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막상 그 정비를 배우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이제 그런 환상이 다 깨지고 진짜 이제 좀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막 혼나가면서 막 배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 제조사에서 만든 차들이 막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정비하는 베이 안에도 여러 차종이 있지만 그 바깥에 주차장에도 막 그 제조사에서 시험 테스트하던 차량들이나 진짜 이건 완전 새 차인데 왜 여기 있지 하는 그런 차들도 있고 막 풀옵션인 차들이 있죠. 일반 어디 고등학교나 어디 대학교에서 그런 자동차과에서 볼 수 있는 퀄리티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차량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엔진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많이 빼놔가지고 직접 그 내부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직접 해보면서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4개월 과정이 끝나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제 실습을 나갈 수가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죠. 2달 있으면 복학을 해야 되는데 실습 들어갔는데 중간에 빠지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냥 했어요. 2달이라도 알바한다 생각하고 가서 돈 좀 벌다가 학교 복학하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들어와서 배치를 받고 그 과정이 이제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철로 되어 있는 그 스틸로 되어 있는 롤을 풀어서 프레스로 해서 이제 용접 기계들이 그 차를 모양을 잡아서 이제 용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색 과정을 거치고 이제 엔진도 붙이고 밑에 배기구도 달고 전장부에 가서 이제 차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전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깔고 하체부 맞아. 하체부도 있어서 그 밑에 이제 바퀴도 달고 구동축도 달고 그러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완성 파트인데 완성 파트는 이제 차에 바퀴도 달려있고 엔진도 달려있고 이런 시트 같은 거나 엔진 주변에 이제 다양한 이렇게 호스류들 이런 걸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조립을 해서 진짜 완성 라인 끝부분에선 차가 완성돼서 시동 걸려서 나가는 한 파트에 이제 8명씩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정으로 이렇게 팀들이 다 있는데 보통의 팀들은 좀 하기 제일 좀 까다로운 거,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손가락이나 어디 팔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맡기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어차피 실습차 나온 거고 그냥 경험해본다 하고 나온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회사의 정직원들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불만이 쌓여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죠. 그 6살 많은 형이 있어요. 그 형과 저는 그 공장장 사무실이 공장 안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거기에 소속되어가지고
공풀이라는 그 역할로 저희는 실습을 시작하게 됐어요. 공풀이 뭔가 했어요. 처음에는 뭔 말이지 도대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역할은 그 각 완성 라인에 뭐 연차를 쓰거나 뭐 병가를 내가지고 자리가 이제 비는 경우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별별 라인에 다 투입이 돼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막 그날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겁나 시끄럽네 진짜. 손에 빨리 익혀야 돼요. 몸에 익혀야 돼. 그 순서가 몸이 자연스럽게 탁탁탁탁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몸에 힘만 들어가고 금방 이제 힘 빠지고 땀 나고 막 실수하고 라인 밀려가지고 줄 땡겨야 되고 이제 좋은 소리 못 듣죠. 정직원들끼리면은 뭐 싫어도 싫은 티 못 내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리고 일단 20대 초반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막 대우해주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긴 했어요. 첫째 날 제일 웃겼던 게, 웃겼다고 해야 돼요, 무서웠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장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도 듣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첫날에는 주의할 점 뭐 설명을 이제 듣고 있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펑 열더니 그 공장장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깡패들이 왔나.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 진짜. 벽으로 그냥 탁 밀치는 거예요. 멱살을 이렇게 탁 끌어올리면서. 뭔 일인가 했어 진짜. 그 와중에 그 뒤에서는 한 손에 들어오는 캠코더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막 찍고 있는데 그 멱살 잡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안경은 벗겨라 이러는 거야. 같이 온 무리들이 이제 저희들 보고는 실습생들이에요?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저희를 내보내더라고요. 창문도 열려있고 다 들리죠. 그 책상에 있던 그 난 같은 거 그거 막 다 깨지고 책상에 있는 거 다 날라다니고 막 와장창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같이 갔던 형은 야 그래도 안경은 벗게 해준다 하면서 친절하네 이 사람들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여기 막 손이 벌벌 떨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이 있다. 야 같은 회사 그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노조 쪽에 이제 있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고깃집이나 가서 서빙하고 좀 그런 거나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 지나가고 공장장은 이제 옷매무새 다듬고 안경 다시 찾아서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안에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다시 이어가셨죠. 그 와중에 이제 라인에 팀장급인 분이 와가지고 창문을 드르륵 열더니 어휴 오늘은 그래도 별로 난리 안 쳤네요.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이제 그러고 가시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데가 이제 주간 2교대였는데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해요. 7시에 라인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가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간 2교대였는데 같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 하면 슬슬 지루하더라고요. 다들 막 뭐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는 이렇게 OTT들이 막 발달한 시기가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없잖아요. 라인이 느린 건 아니지만 맘만 먹으면 한 2대 3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는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때 많이 갖게 된 게 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제 같은 일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실수를 안 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게끔 다 이렇게 짜놓거든요. 그런 생산 관리하는 사람들인가? 그분들이 이제 다 해놔요. 내가 좀만 더 하면은 시간이 더 생기면 생기지 시간이 모자라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서 골똘히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 실습 나온 분인데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던 분이더라고요. 10년 전 그 당시에도 워킹홀리데이가 참 인기가 높았죠. 아 나도 기회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일을 빨리 시작한대요. 호주도 오후 3시, 2시면 일이 다 끝난대요. 100만 원인가 주고 산 그 현대 베르나라는 차가 있어요. 거기서는 엑센트 그 차를 타고 이제 해안가에 가서 서핑을 한대요. 매일매일 그런 일상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장 안에서 볼트 조이면서 그 얘기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야 이게 참 좋은 건데 뭐 이제 그 형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답답해 죽을 노릇이긴 하지만 일단 그건 모르겠고 가고 싶다. 호주 바다 막 서핑하고 막 노을 지고 막 이런 그림이 막 다시 간다고 해도 갈 거예요? 막 이런 질문하고 그 형은 한국에 돌아오고 이제 좀 적응이 안 됐대요. 계속 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 호주 나가 있던 거는 2년 남짓인데 힘들다고 다시 적응하기가 2달도 안 돼서 이제 자취를 감추셨죠. 힘들다고 자기랑 안 맞는다고 그럴 수 있죠. 다 안 맞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야 그래도 안경 벗겨준다 한다는 그 6살 많은 형, 그 형이 이제 진짜 웃겼죠. 같은 라인에 이제 두 명이서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빠진 날에 그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그렇게 둘이서 투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조장이 8명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10분씩 쉬게 해줘요. 한 타임 도는 동안 2시간이 지나면 그 라인이 진짜 서요. 한 10분, 15분 정도 서요. 사람이 모자란 날이면 그 조장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인에. 그런 날에는 이제 팀장이 이제 돌죠. 넉넉하게 안 줘요. 그 2시간 타임 중에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이 형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미국 버스 보면은 한국처럼 벨 누르는 게 아니라 빨랫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줄을 이렇게 당겨요. 알람이 일단 먼저 가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라인이 나중엔 서요. 그 형은 그냥 그걸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냥 막.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죠. 야 그 좀 적당히 하라고. 라인 쓰면 뭐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쉬게 내주셔야죠. 하면서 당당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2시간 동안 10번 넘게 당기는 거 봤어요. 나중에는 조장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 형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좀만 참으라고. 너 뭐 화장실 급한 거냐? 오늘 진짜 사람 없다니까.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형을 이제 달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그 형은 쉬었어요. 정말 쉬고 저한테도 뭐 쉬고 와 하면서 이제 바꿔줄게. 저는 진짜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고 물 마시고 바로 왔던 것 같은데 그 형은 당당하게 10분 넘게 탁 쉬고 오더라고요. 야 저것도 진짜 체질이다. 이게 그렇다고 막 뒤에 가서 누가 막 그 형을 막 욕하고 막 모두가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라인을 멈추려는 기세로 막 배를 올리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요구할 건 요구할 줄 아는 그런 당당함이 저는 그 당시에 좀 부럽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2살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완성 라인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차 시동 켜서 그 스캐너가 있어요. 스캐너 안에 정해진 룰대로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문 닫고 나오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이제 저희들한테 와서 한 번씩 그러죠. 너무 지루하다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기 여기 와가지고. 형님 진짜 여기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같은 게 터널 같은 데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들락날락 하면서 터널 같은 공간이니까 주변도 잘 안 보이고 고통의 방이라고. 그 형님과 저는 이제 이제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거기 배치된 거 감사히 생각하라고. 전장 라인이 있어요. 그 차 진짜 철판 바닥에 막 와이어 깔고 막 무슨 플로어 매트 같은 거 이렇게 깔고 거기는 차체 안으로 몸을 많이 집어 넣어야 되니까 만나면 이제 서로 힘들다 교육 받은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곤 했죠. 2년 가까이 근무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들어간 때부터 연장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어요. 6개월 실습이 끝나고 또 6개월 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버티다가 나왔는데 그게 넘어가면 뭐 안 된다면서요. 뭐 정규직 시켜줘야 된다 그래요. 그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장에 사람이 많고 그 교육 실습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말들이 다 돌아요. 이거 연장하고 하다 보면 정직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믿었죠. 좀 약간 많이 믿었죠. 그러고 싶으니까. 여기서 지금 정직원 되면 취업까지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건데 그런 얘기 듣는 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좀 아둥바둥 하기도 했고 별거 아닌 소리에도 막 영향 받아가지고는 골똘히 막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누군가 이렇게 혹하는 얘기들을 하더라도 별로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완성 라인에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토크렌치라고 있거든요.
그걸 들고 문 열고 문 틈 사이에 그 볼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이걸 왜 하는지 물어봤어요. 생산된 차종에서 이 볼트가 잘 조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들이 유발돼가지고 말이 많았다. 이제 도어 라인이라고 했어요. 자동차 문도 이제 문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안에 뭐 이렇게 손잡이 달고 뭐 유리 넣고 이게 아니라 다 이렇게 달려있어요. 라인에 따라. 도어 라인이 원래는 협력업체 사람들이 하는 데거든요.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협력업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고 처리가 되고 직원들이 와서 거기 도어 라인 일을 배우기 시작하죠. 웃긴 게 이 지금 원래 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직원들이 와가지고 이걸 배워야 되니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좋은 말 나가겠어요. 그냥 건성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아시잖아요. 안 해봤어요? 하면서 더 이제 웃겼던 건 그렇게 이제 서로 OJT를 하기 전에 팀장급들이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건 저렇게 바꿔야 된다, 자세가 안 나온다, 저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라인을 평가하고는 이렇게 수정해야 될 사항들을 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저기 비정규직 분들이 다 이렇게 막 밀고 뭐 이렇게 옮기고 막 정직원들도 똑같이 출근했거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앉아있어요. 각 휴게실에.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갈 사람들이 뭐 판 다 깔아주네 어쩌네 막 하면서 할 말 없죠. 그냥 가만히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도어 라인에서 또 새롭게. 야, 근데 이게 차 만드는 거랑은 또 다른 거더라고요. 자세가 문이 좁잖아요. 틈 사이가 유리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틈 사이가 손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장갑을 막 2겹씩 면장갑을 끼고 해도 그런 클립 같은 게 되게 작고 단단한 클립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 팔뚝에 막 다 긁히고 엄지손가락 막 아프고 이렇게 적응을 했어요. 또 앞에서 꼭 실수하는 분이 있어서 건들건들한 분. 근데 회식 때는 또 되게 잘해줘요. 총무더라고요. 돈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어쩌고 할 때만 이제 약간 의욕이 생기시는 분이었죠. 도어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게 뭐 빨간색 차 있고 하얀색 차 있고 뭐 이렇게 색상별로 있는데 막 그 은색 차인데 막 그 무슨 그 수출형 모델들은 모래 색깔 있거든요. 저거 저 티구안 빨간색 차 옆에 있는 거 있죠. 그 도어 라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공정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저도 1부터 10까지 다 배웠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직원들은 원래 완성 라인에서야 이분들은 막 10년 15년 넘게 했던 일이고 도어 라인에 와서는 같은 출발 위치가 이제 똑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더 젊고 체력이 좋은 게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조장급인 분은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되게 열심히 잘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 팀장분은 그분이 막 교회 뭐 어디 장로라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고 하니까 처음엔 되게 그냥 좋게 봤는데 권위적이신 분? 좀 인기가 없었죠. 나중에는 조장 형이 저 집까지 와가지고 저 태우고 가고 막 그랬어요. 관둘 때까지 진짜. 어차피 저희 집 앞으로 셔틀버스가 지나갔거든요. 버스가 되게 일찍 돌아요. 되게 먼 곳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 끌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기름값 아끼려고 셔틀버스 타고 다녔죠. 그 형님인데 태워주시고 하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절약되고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 7년 전인가 연락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벨 많이 울렸다는 그 라인 있잖아요. 그 쪽에서도 고깃집 가고 고기 자주 사주시던 형도 있고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것도 있어요. 첫날에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욕했던 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했더니 나도 거기 나왔는데 야 거기 졸업생들 되게 많잖아. 그래서 학교 선배님이구나 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지냈죠. 공장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막 대화하는 것도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내 생각 딱 유지하면서 그냥 남이 이러든 저러든 그거는 좀 진짜
레벨이 좀 높아야 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고. 그 6살 많은 형은 그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 옆 그 베란다에서 사람이 이게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그 회사 직원인데 저도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마주보고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을 안 입고 군복 같은 이런 작업복 팔고 하는 데서 이렇게 사입을 법한 옷을 입고 제 거 일까지도 막 이렇게 척척척 해주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몇 번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특이한 분이다 했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이렇게 떠났는데 이 형이 이제 안타깝게 그 광경을 이제 본 거죠. 이렇게 새벽에 헬스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가 이렇게 있더래요. 대롱대롱 봤더니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는데 겁먹어가지고 그 형도 아예 처음 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몇 번 눈에 익었던 사람인데 아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냥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서 어느새 또 해가 떴네요. 이 날씨가 진짜 알 수가 없다니까요. 뒤로는 또 어둡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방향 직선거리로 한 6-7km 가면은 와이프 회사 주변이거든요. 지금 거기는 아마 비가 오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 공장 이야기를 해봤고 결론은 내가 그때 정직원에 엄청 기대를 하고 간절했는데 아이고 많이 열받으셨네. 열받을만 하죠. 가야 될 타이밍이 안 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결론은 사람 일은 모른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간 형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외국에 나와서 워킹은 아니고 그냥 홀리데이를 잘 보내고 있다. 와이프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이렇게 자동차 구경도 하고 앞에 꽃도 이쁘네요. 핑크색.